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고시대 가요 4작품 중에서 한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기출문제를 놓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시대 4개 작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암기하는 방법 각각 다 다르지만 저는 구정의 공항 같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구정에 어딜 갔나요? 공항 같다. 물론 공항이지만 황으로 잡아본 거죠. 구는 구지가, 정읍사, 공무도화가, 황조가. 그래서 구정, 공항.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정읍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읍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저 전주에 정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읍에 KTX 타고 가서 내려보니까 오른쪽에 정읍사의 시비가 있더라고요. 바로 행상 나간 남편을 무사히 돌아오도록 기원하는 노래. 누구에게? 달님에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하 높이곰 도다샤. 그때 달하하는 존칭 혹격조사입니다. 부르는 거죠. 대상을 높여서. 달님이시오 할 때 요 하가 그 밖에 어느 작품에 나와 있는가 하는 것도 한두 개 살펴보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두 작품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삼오곡이죠. 고려소교 삼오곡인데 삼오곡은 연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소 니마 했을 때 님하 나와 있고, 또 고려소교 중에 정과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거기에서도 아소 니마 도람들으샤 개오셔셔 할 때 님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구지가에서도 구하 했을 때 하 향찰식 표기로 들어가 있지만 거북아 할 때 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이곰 도다시 했을 때 높이곰, 높이는 높이라고 하는 부사고 곰은 강세를 나타내주는 접사죠. 별 뜻이 없습니다. 달님이시오 높이 돋아서, 그때 여기 시아의 축약 샤가 나온 것은 달님이 높기 때문에 시의 주체 높임 선어머럼을 써준 것이죠. 어기야 머리곰 비추시라. 이때 머리곰은 사람의 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곰 역시 강세접사죠. 달님이시오 높이 떠서 멀리 비춰 주시옵소서. 어기야 어강들이 아우 다롱들이, 이것은 정읍사에 나타난 후렴구라고 할 수 있죠. 저제 녀려신고에 할 때 이 저제는 시장이죠. 우리가 시장할 때 이렇게 쓸 때 그것을 저자시 그렇게 쓰고 있죠. 저제 녀려신고에 할 때 녀다가 아주 중요한 구어입니다. 녀다는 갈 행자가 되는데 이것을 소가로를 칠까 대가를 칠까 하는 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녀다는 가다의 의미인데 갈 행자죠. 그때는 이렇게 대가로를 쳐주는 것. 문장 부호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녀다와 이 행의 음은 다르지만 뜻이 같을 때, 녀다 그것은 갈행자인데 다를 때는 대가로를 친다는 것, 소가로를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전대랄 드대열세라. 그때 전대도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이 정읍사 속에서도 선어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전대할 때 전이 진으로 바뀌는 것 잘 알고 있죠. 치음 아래에서 의가 이로 바뀌는 것, 이것을 전설모마 현상이다 라고 했었던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치음 아래에 의가 이로 바뀌는 것, 전설모마 현상. 그러면 어기야 전대 했을 때 전대는 진곳이죠. 드대 열세라 했을 때 요 리을세라, 이것은 뭐뭐할까 두렵다라는 의심과 경계를 나타내주는 어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대를 순수하게 바라본다면 함정,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날이 어두워서 구렁텅이에 빠질까 두렵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을 남녀 상렬지사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노래, 즉 음탕한 노래로 접근했을 때 전대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이것은 술집 여자들이 있는 장소 뭐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전체적인 윤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순수한 작품, 아내가 남편을 순수하게 기다리는 것으로 본다면 구렁텅이 함정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보기가 주어지겠죠. 이제 문제가 서서히 수능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푸는 문제보다는 보기와 엮어서 준수능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남녀상렬지사라고 하는 보기를 주고 접근하게 된다면, 근데 이 작품을 이제 다른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음탕한 장소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약간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내방가사가 있죠. 규원가입니다. 허난설원의 규원가, 안방에서 원망하는 노래다. 부녀자는 안방에 있으면서 바람나서 나간 남편을 원망하는데 내 남편은 아마도 여기에 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유원에 가 있을 것이다. 이 야유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술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허난설원의 규원가라고 하는 가사를 네모로 주고 남녀상렬지사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전대와 규원가의 야유원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출제된다면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서, 즉 2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점점 약간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7월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기와 강돌이 어느이다 놓고시라, 이 부분도 어느 것이나 다 놓고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순수하게 본다면 물건 팔다가 남은 짐을 악착같이 챙기려고 하지 말고 당신 몸을 뺏어오세요. 그러니까 짐은 아까워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님 당신만 나오세요. 짐 내버려둬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조금 전에 증대를 남녀상렬지사로, 즉 음탕한 장소에서 술집 여자들 내던져버리고 빨리 오세요 라고 한다면 어느이다 놓고시라는 옆에 있는 술집 여자들을 내던져 버리고 빨리 저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기야 내 가는데 정불할세라, 내 가는데 했을 때 이때 내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마중 나가는데 날이 어두울까 두렵다. 걱정이 된다. 지금 날이 환하게 밝아야 되는데 너무 어두우면 내가 당신을 마중 나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달림 높이 떠서 멀리 비춰달라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고, 이 내를 나의 남편으로 볼 수 있겠죠. 나의 남편이 지금 나에게 오는데 날이 어두울까 두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저물까 두렵다, 어두울까 두렵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문제가 더 출제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후렴구를 빼면 마치 3장 6구의 시조 형식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제가 공무원 국어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기출문제가 또 나온다는 보장은 거의 없겠죠.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문제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본과 동시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상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수능 유형의 문제로 많이 응용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제 기존의 공무원 문제의 개념을 이제 서서히 벗어나고 있으니까요. 즉 신유형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많이 만들어 보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에 관련된 문제가 2004년도 9급 공무원
법원지기에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윗글 기역 리을에 대한 다음 풀이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에 본문에서 보셨는데요. 달하 했을 때 달림이시여 됐죠. 두 번째 머리곰 멀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제 녀러 신고했을 때 시장에 가 계신가요 했을 때 녀러는 녀다죠. 녀다는 가다죠. 가 계신가요인데 여기서는 여러 곳이군요. 그래서 녀다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함정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잘못된 것이고요. 저물까 두렵습니다. 그렇죠. 날이 어두워질까 두렵다라고 하는 근심 걱정입니다. 특히 내 가는데 했을 때 내는 중의적 의미다. 내가 즉 아내인 내가 남편을 마중 가는데 또 하나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죠. 백제의 서정가요로 가사가 전한 유일한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백제의 유일한 가요다. 앞에 설명했고요. 부역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노래이다. 그랬습니다. 부역 나간 것이 아니고 시장에 물건 팔러 나간 것이죠. 아주 쉽습니다. 3번 달에게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풍습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제 달의 이미지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공부할 때 달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게 되면 이 달을 모두 조사해서 이미지를 하나하나 찾아 주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19제 샹가의 원왕생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원컨대 왕생 가서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죽으면 다시 저승 열반의 세계, 극락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기에 달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달님이시여, 내가 직접 못 가니까 달님 당신이 저 극락 세계 염라대왕께 잘 좀 전해주세요. 그때 이 달은 나의 생각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서정주의 추천사라고 하는 현대시가 있습니다. 예, 추천사 현대시를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서우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춘향이가 그네를 타고 저쪽 이상세계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네줄에 묶여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때 서쪽으로 가는 달같이 즉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세계 서방정토를 달은 마음대로 넘나드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구나. 그때 달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러움의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문학작품 속에 달의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겠고 여기에서의 달은 소원을 비는 거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원의 대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작품 속에 어떻게 달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바로 공무원도 수능 유형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하죠. 시조의 형식의 연원을 탐구하는 데 기중한 자료가 되었다. 정읍사에서 후렴구를 뺀 나머지는 시조의 대표적인 형식 3장 6구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조의 기원설, 즉 시조의 발생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세 개의 작품을 알아둬야 됩니다. 고려 말 때 시조가 등장이 되지만 세 개의 작품에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정읍사가 바로 시조의 기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도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정읍사에서 후렴구를 뺀 나머지가 3장 6구의 시조 형식과 흡사하다라고 했었고 19채 향가죠.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채가 있는데 19채는 4개, 4개, 2개. 그래서 2개, 9번째, 10번째 줄을 낙구라고 하는데 특히 낙구 첫마디, 9번째 첫마디가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19채 향가에서 앞에 4개는 시조의 초장, 뒤에 4개는 시조의 중장, 그리고 맨 마지막 2개는 시조의 종장이 되면서 낙구 감탄사가
시조의 종장 촌마디에 감탄사의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문학과에서나 하는 것인데 참고로 알아두겠습니다. 혹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19제 향가의 낙구 감탄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차사 사내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문학과에서도 아주 공부를 깊게 했을 때 가능한 것인데요. 이때 차사는 아차 할 때 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사내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향가를 사내가라고 하는데 19체 향가만 사내가라고 하고 4구체, 8구체는 사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4구체와 8구체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요 동요를 향찰로 정착한 거에 불과하다면 본격적인 개인의 창작물은 19체부터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차사산액격이라고 하는 것은 19체 향가의 낙구 감탄사 아의 아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으로 한번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제된다면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정업사와 또 19체 향가 낙구 감탄사가 시조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종장 첫마디에 하나는 고려 소교로서 시조의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만전춘 별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만전춘 별사는 나중에 고려 소교를 공부할 때 남녀상렬지사 파트에서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조의 기원이 된 것은 우리 여러분과 함께한 정읍사, 그리고 19체 향가, 고려 소교 중에서 남녀상절지사로 불려진 만전춘 별사, 이렇게 시조와 연관된 작품을 함께 아울러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읍사라고 하는 상고시대 가요 하나를 놓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고려 소교까지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법원적 문제 2문제 깔끔하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